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정 대표님이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하루 대신해서 좀 영상을 찍어드리게 됐고요. 제 관점으로 좀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오늘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게 이런 날에 영상을 찍는 거는 제 관점에서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제가 평상시 이제 알테오젠을 바라보던 관점, 호재 이슈 이런 부분들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일단 주가 하락이 너무나 이제 알테오젠과는 좀 상관이 없는 데서 기인을 했죠. 정부 정책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너나 할 거 없는 그런 급락 패턴을 만들었고요. 알테오젠이 7% 밀리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알테오젠 뿐이겠습니까? 오늘 대형주, 중형주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대부분 다 강한 하락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매수에 대한 심리를 차단하고요. 매도 심리를 엄청나게 빨리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이 대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 우리가 연말마다 매번 이제 그 쇼크를 또 겪었었고, 하다못해 21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때 이제 10억이었거든요. 이때 연말에 매도 물량이 3조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50억으로 완화가 되고 나서 2년인가 3년 뒤에 3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정도로 시장이 강하게 여기에 반응한다라는 거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그냥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한 사람 때문이잖아요. 결국에 그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알테오젠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분기 최대 실적, 그 다음에 이제 호재들도 이어지고 있고, ALT 이제 B4죠. 특허 등록도 최근에 진행하면서 이제 글로벌 독점 기관에 대한 확보도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업들의 모멘텀을 좀 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차트상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올라간 영역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하락은 우리가 그래도 좀 감안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식의 조정이 나와도 기업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훼손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냥 추세에 따른 쉬어가는 구간, 숨구르기 구간,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구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이 연봉은 그 주주분들의 어떤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한 번에 깨버리는, 시가부터 이미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장중에 또 이런 이슈는요, 장중에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 이런 악재가 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매도 심리가 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약간의 그 시위 형태의 매도로 바뀌거든요. 외국인 기관들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싫어하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그게 치명적이고, 만약에 진짜 대주주 양도세 해가지고 그걸 10억으로 해서 세수를 몇천억 늘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분이. 근데 그냥 주식시장을 멀쩡하게 냅둬가지고 거래를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그 거래를 통한 세금을 걷어내는 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큰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미국 시장이 괜히 그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주식으로 받고 그러잖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자사주 받고 하는 거? 당연히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정책적인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규모도 작고요. 오늘 너무나 이제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고, 일단은 주가는 42만원 부근에서는 반등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미 오늘 시장이 강한 하락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면은 주말 동안 이거 시장에 영향이 없지 않다라는 거를 분명히 깨달을 거란 말이죠. 그것마저 외면하면은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네, 이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4%대까지 밀린 거는 이 평범한 하락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1%, 2% 밀리고 끝났으면은 오히려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4%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반등을 보여주기에 좀 괜찮은 여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정책으로 인한 하락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주식, 그러니까 인구 대비 주식 참여 비율이 또 높기도 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좀 되돌려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너무 저는 고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를 잘 모르시는 분이 정책을 지금 막 그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피해가 단순하게 하루 밀렸다라고 그냥 그 피해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갈 자리에서 가격을 내주고,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에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투심이 완전하게 꺾여버리고, 오늘은 그 심리가 지금 약하게 연결이 되어 있던 걸 한 번에 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세가 그렇게 좋은 결과로 협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이 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종목들이 오늘 양봉을 보여주기가 어렵죠. 하락 종목이 2,400개가 넘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일본 뭐 그렇다고 뭐 미선물이 급락이 나옵니까? 일본 시장이 무너집니까? 아니죠. 다 그냥 약간 밀리고 0. 몇 프로 밀리고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4%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모멘텀은 일단은 훼손이 된 게 없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뭐 악재가 나온 거, 전날 미국 시장 내에서 트럼프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약값 인하에 대한 그 압박을 다시 한번 넣었거든요. 60일 내로 내려라. 우리나라 너무 비싸다. 그 이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더 프레싱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밀린 건 맞아요. 뭐 노보노 리스크도 뭐 5.9% 정도 밀렸고. 근데 물론 오늘 시가 당연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알테오젠의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요, 이 정도의 시가가 형성이 되면은 이거는 45만원 위쪽으로 올리는 우리가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날이었는데, 그 심리를 시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외부적인 요인이죠. 시장 내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에서 들어오는 거는 시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업들의 모멘텀이 당일날은 버텨내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좀 아쉬운 그런 결과였다. 다만 주가는 42만원 부근에서 좀 지지를 보여줘야 되는 가격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책에 대한 어떤 그 개선 기대감이 다시 한번 주말 동안 논의가 돼서 들어와 줘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42만원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뒷거래 만들어진 이 추세는 크게 영향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결국 뭐 뉴스를 통해서 나오죠. 대놓고 나옵니다. 이거를 과연 외면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분의 이제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은 뭐 충분히 외면하는 것도 뭐 가능하겠지만, 최대한 좀 좋은 방향으로 가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좀 흔들리지 않고 뭐 인사이트도 다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좋은 종목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 만들고, 그게 주식의 순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게 외부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너무 이제 좀 억지스럽게 이걸 억가라고 하죠. 억가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빠른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